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레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최근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자 유전의 원칙을 어기는 경우가 많은 현행 농지법과 관련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에서는 최근 이 같은 사태가 촉발된 근본 원인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은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농지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면서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하게 하는 등 농지를 보호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논란의 진짜 문제는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보다 농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당연시하고 현장 실사 없이 경작계획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법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헌법과 무관하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을 정부가 열어면서 이런 폐단이 난 거거든요. 농지법이 전면 개정이 돼야 되지 지금 상태로는 임시방편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농지가 훼손되지 않고 투기의 목적으로 되는 것들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 개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같은 사태는 예견된 결과라는 게 농업계의 중론입니다. 90년대 중반 농지법을 만들 때만 해도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조성됐지만 이후 수많은 예외 규정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농지법 가운데 농지 소재지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비농업인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구입하거나 소유할 수 있게 됐고 이 때문에 임차농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현재의 농업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또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가 허용되면서 비농업인의 법인 출자 한도가 90%까지 오르고 법인 대표를 농민이 맡지 않아도 되는 현재의 요건상 대기업 등의 농지 투기가 횡행하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비농업 상속인과 이농인이 소유한 농지를 반드시 농업 경영에 이용하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농업계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농업 경영 의무를 어긴 농지에 대한 처분 조치는 담기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쪽짜리라고 지적하면서 더 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국토개발 과정에서 농식품부 의견은 묵살되다시피 했는데 절대 농지에는 국토개발을 제한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규제 완화 일변도를 걸어온 농지법, 지금이라도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본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농식품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시설 원예 중심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팜을 노지 축산 분야로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숙소도 농촌 주택 개량 사업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정부의 2021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농업 분야 개선 과제 6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농촌 경제 반등을 뒷받침하고 농업 농촌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농식품부는 기존 시설 원예, 즉 온실 중심 스마트 농업을 노지와 축산 분야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중 노지 스마트팜, 스마트 축산 단지 등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현재 준공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와 관련한 지자체와의 조정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단지가 들어왔는데 그전에는 시설원의 온실 중심이었는데 노지 축산까지 확대한다는 거고요. 대규모 단지다 보니까 큰 땅을 지자체한테 빌려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기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규제를 유리온실 쪽에 개선을 할 거고. 농식품부는 농촌주택 개량 사업 시행 지침을 개정해 지원 대상자를 본인 소유 노후주택 개량 희망자 등에서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가까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불거진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확대한 겁니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을 통해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빈집을 철거하고 새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7,000곳가량 지원되는 농촌주택 개량 사업의 혜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가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장 확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회적 농장은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장을 지난해 전국적으로 30개소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30개소 더 늘려 총 60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지역 특산주 주 원료 조달 범위 확대,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 조건 완화, 공사전 간척지 임시 사용 용도 확대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해당 과제 외에도 연구개발, 드론 자율주행차 등에 대해서도 농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실증 과제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N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급속도로 확산되던 AI가 최근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살처분 규모가 역대 2위를 기록할 만큼 이번 AI로 인한 가금 농가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가금 농가들은 이제는 국내 생산 기반 회복에 집중할 때라며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이달 들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으며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경기 포천시 한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열흘가량 추가 확진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평균 발생 건수도 1월 평균 1.3건에서 2월 평균 0.3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고병원성 AI 발생이 점차 둔화됨에 따라 가금 농가와 생산자 단체에서는 이제는 철저한 방역 관리와 함께 국내 가금류 생산 기반 회복에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금 농가들의 요구는 병아리 재입식과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등 크게 두 가지가 핵심으로 꼽힙니다. 가금 농가들은 정부가 달걀값 안정을 명목으로 추진하는 달걀 수입은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농가 재입식을 통한 수급 정상화라며 하루빨리 재입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방역당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재입식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도 시급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특히 가금류 중 가장 피해가 큰 산란계 농가들은 최근 살처분 농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9일 기준 살처분된 산란계는 약 1,600만 마리로 전체 가금류 살처분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현재 산란계의 경우 살처분 보상은 한 마리당 생산비와 닭이 살처분되지 않고 달걀을 생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인 잔존 가치를 합산해 이뤄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2018년 보상금 산정 기준 변경으로 농가가 직접 그동안 산란계를 사육하며 발생한 가축 구입비, 사료비, 인건비 등 생산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초생추, 중추 등 병아리 구입비가 AI 발생 이후 급등했음에도 살처분 이전 구입비로 보상금이 산정되다 보니 재입식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농가는 설명합니다. 종축 가격이 보통 과거에 보면 한 3,500원 기준으로 했다면 지금 8,000원이 넘고 있어요. 8,000원이면 과거에 10만 수를 키우면 5억에서 5억 5천 정도면 가능했는데 지금 한 11억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요. 양계협회 등 생산자 단체들도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금 농가들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보상금 산정 기준을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저희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지금 현재 병아리 값이 2배 이상 올랐고 중추도 2배 이상 올랐어요. 이 보상비가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보상비를 다 증빙해 하는 것보다 하니까 이걸 가지고 도저히 이번에 닭을 누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살처분 규모가 역대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가금 농가들의 피해가 큰 상황. AI 발생도 점차 둔화되는 만큼 국내 가금 생산 기반 회복을 위한 방역 당국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방안으로 떠오른 탄소 중립 목표에 발맞춰 농업계에서도 저탄소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탄소 중립 정책인 저탄소 인증 제도는 해결 과제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인데요. 저탄소 인증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등 농가 참여 유도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농업계에서도 탄소 중립 실천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는 것으로 현재 유럽연합과 미국, 중국 등 120여 개 나라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국내 농업 분야의 대표적인 탄소 중립 정책은 바로 저탄소 농산물 인증입니다.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 가운데 정부가 저탄소 기술로 생산한 농산물을 한 번 더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농업 관련 인증 제도 가운데 가장 까다롭지만 그에 비하면 소비자들의 관심이 저조해 혜택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농가들의 설명입니다. 저탄소 인증품을 판매한다 하는 매장을 소비자들이 알고 사보시는데 그런 것이 없는 매장에서는 소비자들도 모르고 인증 마크를 붙여야 가면 인증 마크 값도 안 나와요.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농산물을 위해 저탄소 인증 혜택을 해외로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문가들 역시 저탄소 정책에 농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더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충분한 인센티브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2012년부터인가 시작이 됐는데 아직 그렇게 많이 확대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직불제를 통해서랄지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저탄소 인증 희망농가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품목은 식량작물과 특용작물, 채소, 과수 등 61개로 지난해보다 10개 품목 증가했습니다. 지원 대상 농가는 인증 컨설팅과 심사, 발급 등 인증 취득 전 과정을 지원받고 유통협의회 등을 통한 판매처도 지원됩니다. 지난 한 해 유통협의회를 통해 판매된 인증 농산물은 554억 원어치로 전년 대비 43억 원 증가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4월 2일까지 4주간이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이메일과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희망농가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며 인증 품목과 판로 연계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해 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등 농촌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 감면 혜택들의 일몰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세제 지원이 종료될 경우 농민들의 영농 부담은 만만치 않을 전망인데요. 이에 국회에선 일몰 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말 종료되는 농업 분야 각종 조세, 지방세 세제 혜택을 2023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조세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조세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농업용 면세유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융자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등 각종 세제 지원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특례 제도는 올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기에 농가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용 면세유 일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는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1986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0년 기준 면세유 공급량은 14억 1천만 리터에 달하며 면세유로 인한 영농비 절감 규모는 6,830억 원 수준입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우선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에 농업용 면세유,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협 등 조합원의 인지세 면세 등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씩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정 의원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농민들의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정 의원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반액 감면,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 면허세 반액 감면, 자격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 점용 등에 대한 등록 면허세 면제 등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 의원은 현재 농촌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더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해 농업인에 대한 세제 혜택은 반드시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인 등에게 향후 2년간 약 3조 695억 원에 이르는 세제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다시 농업 분야 조세 감면 일몰 기한이 도래하며 농업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제도 연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락스로 탄저병을 잡는다는 엉터리 정보로 일부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번에는 치약과 소주를 섞어 만든 물질을 친환경 살충제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검증된 친환경 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유튜브에 천연 살충제를 검색하자 나온 결과입니다. 한 영상을 클릭해봤습니다. 소주와 치약을 일정 비율로 섞으면 천연 살충제가 된다고 소개합니다. 만든 살충제를 작물에도 뿌리고 해충에도 직접 뿌립니다. 저는 이 치약으로 찐득이하고 패치하는데 효과를 많이 봤었어요. 치약이나 소주 외에도 막걸리, 식초 등 다양한 식품들이 천연 살충제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콘텐츠를 다루는 영상은 조회수 40만을 넘었습니다. 몰랐던 정보라며 한번 사용해봐야겠다는 댓글들도 눈에 띕니다. 농약 허용 물질 관리제도 시행 이후 친환경 자재 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농사 정보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물질들이 친환경 살충제, 천연 살충제라는 이름으로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효과 여부를 떠나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식품이더라도 화학 물질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품으로서는 쓸 수 있는 화학 물질이라도 농업 자재로는 쓸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자재다 하면서 지금 쓰는 것들이잖아요. 우려가 되지요. 이걸 농업 자재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문제였거든요. 식품률 쓴다고 해도 농업 자재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법규가 다 있거든요. 특히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천연 살충제, 친환경 살충제란 단어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약 대신 쓸 게 있을까 하고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판매를 하잖아요. 명확하게 안 되는 것도 저도 유튜브에서 이거 쓰면 효과가 있습니다. 막 그런 것도 있어서. 전문가들은 엉터리 농사 정보를 따라하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농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농촌 지도기관에서는 정식 등록 약재를 쓰거나 전문가를 통해 효과가 검증된 친환경 자재 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9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농업계를 대표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정 총리가 지난 설을 앞두고 농축수산식품 선물의 상한액을 한시 상향 조정하는 데 노력하는 등 그동안 농업계에 대한 특별한 관심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설 선물가액 상향 조치로 어려운 농가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 다행스럽다며 앞으로도 농식품 분야 예산 확대와 귀농귀촌 안착 등 여러 가지 농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제5차 강원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성평등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과 일 쉼터 조성을 비전으로 4대 전략과제와 12개 중점 추진과제, 51개 세부과제로 구성됩니다. 도는 지난 4차보다 체감도 높은 정책 실현을 위해 여성 농업인과의 소통 강화와 생활 밀착형 성평등 확대, 생애 주기를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영일 강원도 농정국장은 제5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여성 농업인이 주체적인 농업인, 미래 주요 인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협은 9일 사단법인 제주감귤연합회와 함께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와 경기 고양시 농협고양유통센터에서 제주 행복만감 222 페스티벌 소비촉진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달 14일까지 열리는 페스티벌은 오렌지 무관세 수입에 대응해 제주산 만감류의 가격 지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천혜향 1000톤,
한라봉 500톤 등 모두 1,500톤의 만감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 열린 행사에는 유찬영 농협중앙회 전무이사와 이창철 농협중앙회 이사, 장철훈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농협 임직원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주산 만감류를 증정하고 홍보했습니다. 경남도가 오는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잦은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남도 내에서는 10만여 개의 지하수 시설이 지하수법에 따라 등록돼 관리되고 있으나 지하수 이용이 개인 사유지에서 일어나는 특성상 미등록 상태로 이용되는 지하수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도는 이들을 적극 양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잦은 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신고 없이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이며 잦은 신고 기간 동안 잦은 신고를 할 경우 벌칙 및 과태료 등의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청 및 해당 시군 지하수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